예방 및 하청관리 분야 전문가인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 전 칼스루에 공대 교수죠. 베른하르트 교수가 시선집중해서 자신이 4대강을 돌아본 그중에 이제 2개 강이긴 합니다만 그 소감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의 라인강, 마인강, 도나우강을 연결하는 이른바 RMD 운하 기초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남한강과 낙동강 사업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국회에서 열린 4대강 국제 심포지엄에도 참석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이성해 정책총괄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준설로 인해서 실제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베르나르트 교수의 얘기는 라인강의 예를 들면서 현재에 와서는 준설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제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론을 좀 듣도록 하죠. 재태적으로 인해가지고 강바닥이 계속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연중 강우가 일정한 라인강과 유량의 변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강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흐르는 강에서 유사가 발생하고 이것이 흐름이 느려지는 지점에 쌓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퇴적은 향후 유지 준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 준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베르나르트 교수도 했는데요. 이른바 이제 그 표현하기를 never ending story. 그러니까 계속 준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그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그 맞는 얘기인 모양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유사가 발생하고 이것이 퇴색되는 것은 하천이 흐르는 낮은 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유럽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가 유지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매년 8,500만 입방미터를 준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번에 4억 5천만 입방미터를 준설하고 나면 향후에 유지 준설에 필요한 그 물량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구간 한강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에 7천만 입방미터를 준설하고 난 이후에 연평균 준설량은 한 12만 입방미터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인터뷰는 사실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4대강 본부장님과도 몇 번 인터뷰했고 또 반대하는 분들하고도 인터뷰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 미래형이라는 얘기죠, 답변이.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서로 다 예측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누구 예측이 맞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도 결국은 나중에 검증돼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나름대로 이제 입장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오늘 반론 인터뷰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 직선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트 교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준설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강이 직선화될 것이다. 그에 따른 향후 피해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유속이 빨라지면 지난번에 외관 철교도 좀 붕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정부는 근데 반대로 준설하고 또 보호를 건설하면 유속이 느려지게 된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강의 직선화라는 전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베르나르트 교수는 아직도 우리 정부가 운하를 위한 직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과 같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만곡부를 가로질러 준설하여가지고 직선화할 경우에는 당연히 하상 경사가 급해지고 유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직강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하루에 거쳐서 일정한 깊이로 준설하기 때문에 하상 경사는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속이 빨라진다는 주장은 전혀 입지에 맞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을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로를 유지하면서 준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천 단면이 커져가지고 동일한 유량이 흐를 경우에 유속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 장마 때 우리가 실측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좀 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속이 빨라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문제가 예상이 된다는 것인데 네. 반대로 또 유속이 느려지면 예. 지금 이제 말씀은 유속이 느려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느린 강물 속에서 뭐랄까요, 오염의 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환경단체들이 얘기해온 문제는 바로 또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여태까지는 유속이 빨라진다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았고 느려져서 오염된다라는 쪽으로 논란이 계속돼 있던 문제인데 예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유속이 느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일 텐데요. 저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하게 되는 16개 보는 100% 가동보가 되겠습니다. 예. 이 가동보는 수문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유속과 유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가동보,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는 가동보는 저층 배제 시설이라는 그런 첨단의 장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보 내에 그 퇴적물을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 문제는 보내 퇴적물을 없어 보입니다. 수문만 열면 보내 퇴적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도 이 호수의 수질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층 예. 배제 시설이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예. 그 수중의 침전물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측정이 되면 그것이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문을 엽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정 정도 저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한 이후에는 수질 예보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클로로필 A의 농도가 일정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 예. 거기에 맞춰서 수문의 가동과 또 보의 유량의 조절, 예. 유속의 조절 같은 것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네. 보로 물을 가둬두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는? 보에 물을 가둬두는 이유는 유량을 확보해가지고 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가둬두면 그 침전물이 생겨서 오염 가능이 있어서 또 열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왜 가둬두고 보를 왜 만드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건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인데요. 저수지에 물을 가둬두면은 저수지의 물에서는 일정 정도 수질 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예. 그 물이 향후에는 또 하류에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돼가지고 예. 수질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6개 보에서 확보하는 물도 예. 향후에는 보하류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유지용수로 활용하지만 예. 그 안에서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들이 요구된다는 이런 의미죠. 예. 네네.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둬두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따 풀어준다. 예예. 풀어주고 나서 다시 가둬두고 또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풀어준다. 그 말씀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건데 그 풀어준 물이 또 하류에 가면 다른 물을 깨끗하게 할 리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전물을 흘려보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침전물을 우리가 고농도의 침전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 보 내에 예. 물이 수질이 악화되기 이전에 예. 수질 예보제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양호한 수질의 방류수가 하류로 흘러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6개 보호가 계속 특히 이제 좀 유사시에 그러니까 베르나르트 교수의 주장은 보해 건설로 홍수위가 더 올라간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다시 말해서 이제 보가 물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예. 비가 많이 오거나 해가지고 홍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예. 그것도 이제 수문을 열어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밑으로 계속 또 물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서 보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홍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네. 반론은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설치하고 있는 보가
수문을 가진 가동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반적인 보는 수문이 없기 때문에 베르나르스 교수의 주장과 같이 홍수대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설치될 16개 가동보를 댐으로 간주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설치하는 16개 가동보는 수문을 가지고 있어서 홍수대는 완전히 개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자연 상태와 똑같은 흐름을 유지하게 되고요. 즉 보의 수위가 평상시보다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은 수문을 완전 개방하여 홍수 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없게 할 것입니다. 예.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이 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양쪽의 주장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예. 요번 그 장마 때 우리가 이미 16개 보에 대해서 수문을 전부 설치를 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완전 개방했을 때에 하천 흐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이미 실측을 했습니다. 예. 예. 이거에 따르면 전혀 16개 보는 홍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예. 하천 흐름도 그랬다면 다행인데요. 상태가 똑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한 번 가지고 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보도록 하죠. 그 독일의 라인강 쪽은 지금 오히려 재자연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네. 물론 독일의 라인강과 우리의 4대강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다른 점이 주로 하상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물론 라인강과 우리나라 강은 유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갈수기와 홍수기의 유량이 한 190회 정도 차이 나는 반면에 라인강 같은 경우는 그것이 10배 내지 20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라인강 같은 경우는 지금 운하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상태 하천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의 강은 그에 비하면은 라인강에 비하면은 굉장히 자연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환경단체에선 아마 많은 반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그 4대강 본부의 반론을 듣는 시간인데 가능하면 시간도 양쪽이 좀 비슷하게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강 본부의 정책총괄팀장 이성애 팀장이었습니다.